안녕하세요. 세상의 별의별 사연을 모아놓은 썰밤의 열렬한 애청자이자 구독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이 웃고 울었는데요. 그런 저의 인생은 그다지 드라마스러운 일이 없어 듣는 것으로 만족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저에게 끔찍하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제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늙은이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을 20년 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둘에 딸 둘을 홀로 키웠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벌어둔 돈과 보험금으로 자식들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환갑이 되었을 때 막내딸을 제외하곤 모두 시집장가를 가서 예쁜 가정을 꾸렸답니다. 막내딸은 늦둥이라서 시집가기엔 이른 나이였죠. 막내는 지 아빠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 중 더 애타게 키운 것 같네요. 여하튼 저와 막내딸 아이는 둘이 1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밥벌이를 하는데도 시집 가기 전까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곧 다가왔어요. 얼굴도 예쁘고 직장도 탄탄하니 남자가 바로 생긴 거죠. 딸아이는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할 남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던 승우 씨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승우라고 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자 하니 의사라고요? 네,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크게 병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 말고 선생님이 5명이 더 있어요. 예비사위는 능력 있는 의사이긴 했지만 나이가 제 딸아이보다 8살이 많았어요.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제 딸이 무척이나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있네요. 40이면 진작 장가갈 나이가 아닌가? 어머님,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해요. 제 동기들 대부분이 미혼이라니까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8살 차이면 잘 어울리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술하고 담배도 하지 않으니까 또래보다 훨씬 젊다고요. 술은 안 마신다니 반가운 소리네요. 요즘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야지. 또 계속 보니까 얼굴도 동안인 게 우리 수정이랑 많이 차이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뜨뜻미지근한 소리를 하니 딸아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자꾸 애둘러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줘. 오빠 어때? 내 신랑감으로 허락해 줄 거야? 으이그, 수정이 너는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니?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엄마를 보채고 난리야. 아니, 어차피 나랑 오빠가 이미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엄마 의견을 빨리 듣고 싶어서 그렇지. 왜? 막내딸이 결혼한다니까 서운해? 그럼 안 서운하겠니? 애기 같은 게 벌써 커서 시집 가겠다는데 마음에 걸리지. 애기 같다니. 엄마 딸 32이야. 옛날 같았으면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을 나이라고. 말이라도 못하면. 어이구, 알았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정말이지? 고마워, 엄마. 나 오빠랑 잘 살게. 그리고 엄마도 자주자주 만나러 올게. 제가 허락의 말을 전하자 예비사위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수정이랑 정말 잘 살게요. 수정이 고생시키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맞아,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하면 일 그만두기로 했어. 집에서 오빠 내조하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달갑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기업인데 이렇게 그만두는 건 딸을 위해서도 아닌 것 같았죠. 얘, 너희 회사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일을 관둔다는 거야. 장모님, 제가 수정이한테 제안했어요. 매달 수정이가 버는 만큼 생활비로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장 사모님이 될 수정이가 고생하는 건 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집에서 편히 쉬다가 한 2년 있다가 아이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우리 수정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니 고맙네요. 결국 결혼 승낙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식 또한 한 달 만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남매를 다 키워 시집 장가를 보낸 저는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애들 키울 때는 빨리 좀 커서 독립하길 기다렸는데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취미를 만들어 보려고 괜히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제 또래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외로웠는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중 수다스러운 노인 하나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 506호 아줌마 맞죠? 저 바로 아래층 사는 여자예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아주머니 얼마 전에 딸 시집 갔죠? 그 한복 입고 나가는 거 봤어요. 시집 좋은 데로 갔나요?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 아래층 여자는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시집 갔죠. 제가 자식이 넷인데 다 시집 장가 가서 혼자 살게 됐네요. 사남매나요? 고생 많으셨겠네. 집에 영감님 안 계시는 것 같던데 혼자 다 키우셨죠? 아랫집 여자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하자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요. 20년 전에 사별했어요. 아이고, 제가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네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워낙 수다스럽고 그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 이런 실수를 자주 하네요. 부디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주었답니다. 그러자 아래층 여자는 저에게 나이를 물어 칠순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2살이 어리다며 바로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쑥캐로 갈래요? 저기 뒷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쑥밭 천지예요. 우리 쑥해서 같이 개떡 만들어 먹으면 재밌지 않겠어요? 쑥이요? 좋죠. 예전에는 쑥캐로 참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쑥을 캐서 어디를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오늘 저를 잘 만나셨네. 나만 잘 따라오시면 재밌는 일 많으니까 자주 보자고요. 그리고 언니,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말 놓으세요. 그래야 나도 언니한테 말해 놓잖아요. 그럴까? 저도 모르게 아랫집 여자에게 휘말려 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통성명까지 하고 나서 바로 쑥을 캐러 뒷산으로 향했어요. 이 모든 게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낯을 가리는 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어쨌든 저와 아랫집에 사는 동생은 함께 쑥을 캐왔고 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냉커피를 한잔 하게 되었어요. 언니, 이거 마셔. 오늘 언니 덕분에 재밌었어. 나도 모처럼 재밌었다. 그런데 영자야, 집에 왜 사진이 한 장도 걸려있지 않은 거야? 사진이 없지. 다들 세상을 떠나서 잊고 지내려고 그 장롱에 숨겨뒀어.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의 죽음을 말하는 영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괜찮아. 나도 아까 언니한테 실수했으니까 비긴 셈이지. 남편은 언니처럼 오래전에 사별했고 딸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영자야. 저는 감히 어떻게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실례였으니까요. 다행히 영자가 다른 말로 돌리는 바람에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고, 저희 두 사람은 방앗간에서 갈아온 쑥과 쌀을 반죽해 쑥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더니 아주 꿀맛이더라고요.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해가 뉘엿할 때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야, 언니 그만 갈게. 다음에는 언니 집으로 초대할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고 하자. 정말? 약속한 거다? 그럼 조심히 가고 다음에 봐. 그리고 며칠 동안 영자를 보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아서 만날 방법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렸지만 통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접 찾아갈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니 우연히 마주치기를 학수고대했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래층에 내려가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생기지 않았네요. 그렇게 혼자서 며칠 동안 심심하고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한 달이 된 막내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 두 배로 반가웠어요. 수정아, 박서방,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전화 한 통이라도 줬으면 시장을 받았을 텐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장모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초밥이랑 회 좀 떠왔어요. 제가 수정이한테 일부러 연락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장모님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은 맛있게만 드셔주면 됩니다. 엄마, 오빠 센스 있지? 이래서 연륜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나 봐.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아주 예뻐 죽겠다니까. 아이고, 우리 딸 남편한테 푹 빠졌네. 푹 빠졌어. 그래, 신혼이니까 마음껏 즐겨라. 박서방, 수정이한테 잘해줘서 고맙네. 앞으로도 이렇게 다정하게만 지내줘. 그럼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이윽고 저희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초밥과 회로 식사를 시작했고, 그동안 못 나눈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 수정이가 저에게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성형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뭐? 성형수술? 네 얼굴에 고칠 데가 어딨다고 성형 타령이야. 괜히 예쁜 얼굴 망칠 생각 말고 생긴 대로 살아라. 엄마도 참, 오빠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사모님인 내가 공짜로 성형하겠다는데 왜 반기를 들어? 요즘 성형은 티 안 나게 예쁘게 잘 돼. 게다가 오빠는 실력 있는 의사라고. 매일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환자가 수십 명이라니까. 으이구,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 덕을 보려고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냐? 박서방, 자네가 말해봐. 우리 수정이 얼굴에서 고칠 데가 있어 보여? 다행히 사위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저는 극구 반대하고 말렸는데도 수정이가 하도 쫄라가지고 장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직접 수술해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반대하시면 저도 수정이 얼굴에 손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뭐야? 두 사람 나 몰래 미리 짰어? 왜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엄마, 나 얼굴 콤플렉스 있어. 여자 얼굴 치고는 조금 크잖아.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 받아서 얼굴 사이즈만 줄이는 거야.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고. 저는 막내딸이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네 얼굴이 크다고? 치, 그럼 네 엄마는 달덩이겠구나.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이 예쁜 얼굴에 왜 손을 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지. 박서방, 안면 윤곽 수술인가 뭔가 그게 수정이 말처럼 티가 많이 안 나나? 지금 얼굴에서 인상이 달라지거나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요. 수정이 말대로 얼굴 크기를 줄이려고 많은 여자들이 그 수술을 받아요. 또 제가 실력 있는 의사니까 지금보다 더 예뻐지게 해줄 수는 있죠. 그럼 수술은 안전한 건가? 부분 마취해서 하는 간단한 수술이지? 어머님, 안면 윤곽은 얼굴 전체를 수술하는 것이어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은 겁 많은 사람들은 작은 성형을 하더라도 전신 마취를 요구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뭐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제 딸은 저의 계속되는 질문에 짜증이 났는지 볼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성형수술은 중학생 애들도 하는 수술이야.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당연히 걱정이 되지. 뭐가 됐든 수술이라는 건 위험이 따르는 거야. 넌 뉴스 안 봤니? 성형수술하다가 저 세상 간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제가 성화를 내자 딸아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성형하고 싶거든?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굴 고치고 싶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수술하게 해줘. 으이구,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래, 성형해라. 아주 예뻐져서 미스 코리아를 나가든지 하라고. 그러자 수정이는 바로 웃음을 터뜨리며 엄마, 미스 코리아는 유부녀는 못 나가. 하고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결국 딸아이는 성형하게 되어 좋다며 실컷 떠들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수술 전날 딸아이는 예뻐져서 돌아오겠다며 몇 주 뒤에 보자며 전화를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기도 하고 아래층에 사는 영자가 보고 싶기도 해서 밖으로 나가 아파트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동네 노인들이 죄다 모여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영자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멀리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영자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 반가운 얼굴을 하며 영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너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니?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뭐야, 언니? 며칠 동안 나를 보고 싶어 했던 거야? 이거 감동인데? 그럼 집으로 찾아오지 그랬어.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일주일 내내 집에만 누워 있었거든. 그랬구나. 지금은 다 나은 거야? 많이 좋아져서 산책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이야. 저는 이대로 영자와 헤어지기 싫어서 제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영자야, 내가 낙지를 좀 사다 뒀는데 너 몸보신 좀 시켜줄까? 정말? 언니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고마워, 언니. 그렇게 저와 영자는 팔짱을 끼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선 영자는 늘 그렇듯이 수다스럽게 말을 시작했네요. 어머, 언니네 집 너무 예쁘다. 벽지가 죄다 꽃무늬네. 꽃 구경을 따로 갈 필요가 없겠다. 저건 뭐야? 설마 안마 의자야? 나 저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해봐도 돼? 그럼 얼마든지 해봐. 영자야, 안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라와서 하고 가도 돼. 나 주방 가서 낙지전골 준비할 테니까 거기 앉아서 쉬고 있어. 응, 고마워, 언니.
언니 덕분에 호강하는 하루를 보내겠는걸? 저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낙지 전골을 금세 만들었고 식탁에 밑반찬을 다 올리고 나서야 영자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다 됐다. 영자야, 어서 와서 먹자. 벌써 다 됐어? 언니 손 빠르네. 그리고 제가 차린 음식을 본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 모든 걸 자길 위해 차렸냐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차린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감동이야. 그리고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언니, 맛있어. 간도 딱 맞고 얼큰한 게 감기가 당장이라도 뚝 떨어질 것 같아. 오랜만에 이런 밥상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저희는 낙지 전골을 싹싹 긁어서 먹은 뒤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밥까지 볶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예쁘고 잘생긴 자식들 모두 결혼했다고 했지? 응, 얼마 전에 막내딸까지 시집 갔지. 우리 애들 예쁘지? 너무 예뻐. 부럽다. 자식이 넷이나 있으니 나처럼 외롭진 않겠다. 저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영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엷은 미소를 짓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영자가 한술 더 떠서 제 자식들의 결혼 사진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 딸은 시집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남의 자식들 결혼 사진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 언니 자식들 결혼 사진 좀 구경시켜 주라. 결혼 사진? 그래, 방에서 사진첩을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이윽고 제가 가지고 나온 사진첩을 건네받은 영자는 곧장 첫 장에 장남 결혼식 사진을 펼치며 감탄사를 자아냈어요. 어머, 언니 큰아들 진짜 멋있다. 내 딸이 살아있으면 사위로 드리고 싶었을 거야. 언니 닮아서 자식들 인물이 너무 좋다. 영자는 계속해서 사진첩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기 자식들의 사진을 보는 양 행복하고 흐뭇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결혼한 막내딸 결혼 사진을 본 영자가 입을 떡 하고 벌리며 시선을 집중했어요. 왜 그래? 내 막내딸은 별로 안 예뻐? 그게 아니라 언니 딸 옆에 있는 사위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 얼마나 닮았길래 그렇게 놀라? 그러자 영자는 확신이라도 한 듯이 손가락으로 막내 사위의 얼굴을 가리키며 맞네, 맞아. 내가 생각한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 분명해. 하고 흥분했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더라고요. 박서방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아는데? 언니, 이 남자 성형외과 의사 맞지? 맞아. 이름이 박진수고? 아니, 박승우야. 영자 네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것 같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인 거는 똑같은 게 신기하다. 영자는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여러 번 갸웃했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야, 언니. 이 사람 박진수 맞아. 이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해서 내가 몰라볼 뻔했는데 분명히 박진수가 맞다고. 얘가 남의 사위를 왜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까? 그리고 박진수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흥분하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러자 영자가 꺼내기 힘든 말이 있는데 저와 막내딸을 위해 말문을 열겠다고 하더군요. 언니, 내가 딸을 먼저 저승으로 보냈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갑자기 영자가 딸 이야기를 꺼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죽었는데? 바로 이 남자. 언니 사위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
내 딸이 26에 가슴 수술을 받으려고 성형외과를 찾아갔어.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언니 사위가 수술을 집도하게 됐지. 그런데 내 딸은 수술 도중 호흡을 멈췄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 누가 봐도 의료사고로 숨진 게 뻔하지? 맞아. 박진수 저 남자가 술을 마시고 수술실로 들어왔대.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술 취한 놈이 제대로 할 리가 있겠어? 내 딸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예뻐지려고 수술대에 올랐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난 이 인간에게 벌을 주려고 형사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렸어. 그런데 징역 1년에 의료 자격정지 1년이 이 인간이 받은 벌의 전부였지. 그동안 박진수 이 인간의 얼굴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는데 5년 만에 사진으로 만나게 됐네. 저는 영자가 참 안 된 일을 겪었지만 사람을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요. 제 사위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실한 의사인데 영자가 말하는 의사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영자야, 네 딸 일은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그 일을 저지른 의사가 내 사위라니 말도 안 돼.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다면서 무슨 근거로 확신하는 거야? 여기 오른손등에 보이는 흉터 보이지? 이거 내 딸 수술 중에 실수로 다친 거야. 이걸 보고 200% 확신하게 됐어. 언니, 나 노망 난 거 아니야. 내가 내 딸 죽인 원수를 못 알아볼 것 같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잘못된 결혼인데다가 사기 결혼과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오늘 딸아이가 사위에게 성형수술을 한다고 알린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 딸 성형수술 하기로 했는데 내 사위가 직접 한다고 했어. 뭐? 언니, 그 자식한테 수술을 맡기면 안 돼. 한 번 사고 친 놈이 두 번은 못할 법은 없다고. 언니,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기 싫으면 당장 수술을 막아야 해. 빨리 일어나 앞장서. 영자가 다그치자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장 집을 나서고 택시를 잡아타 딸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정이의 집에 가서 병원에 못 가게 말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사람 말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인지상정인데 영자가 옆에서 하도 닥달하는 바람에 저도 사위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딸아이가 성형수술을 못 받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윽고 딸과 사위가 사는 신혼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붙어있는 팻말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상중이라니, 설마...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맞지? 이 팻말 사람 죽었을 때 붙여두는 거잖아. 진짜 이 자식 끔찍한 일을 또 저지른 거 아니야? 언니,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초인종을 누르든 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 이에 저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문 앞에 상중이라는 팻말 못 보셨어요?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아니, 여긴 내 딸 집인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누구죠? 뭐야, 이 아줌마. 정신 나간 거야? 이봐요, 아주머니. 여긴 저희 가족들이 사는 집이고 돌아가신 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으니 따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답니다. 그제야 제가 집을 잘못 찾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중 팻말이 붙어있던 바로 옆집이 제 딸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초인종을 여러 번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이미 병원으로 떠났는지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한 발 늦은 것 같다. 벌써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나 봐. 그럼 빨리 그 병원으로 가자. 언니, 정신 차려. 그런 놈한테 수술을 맡기는 건 절대 안 될 일이야. 그렇게 저와 영자는 사위의 성형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속으로 영자가 다른 사람과 사위를 착각한 것이길 빌었어요. 이윽고 병원 앞에 도착한 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고, 영자는 제 손을 잡아주며 자기가 모든 진실을 밝힐 테니 저는 옆에서 가만히 구경이나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렇게 병원 안에 들어서자 환자 열댓 명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사위의 장모임을 밝히고 제 딸이 오늘 수술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자가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문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박진수 어딨냐? 의료사고로 사람 잡은 박진수 어딨냐? 감옥 다녀와서 얼굴 고치고 이름 바꾸고 버젓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진수 어딨냐? 제가 말리기도 전에 병원 직원들이 영자에게 달려가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수술 대기실로 보이는 곳에 문이 열리며 딸 수정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몸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수정아, 여기 있었구나. 너 괜찮은 거지? 엄마, 여긴 웬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리고 저 아줌마는 누군데 행패를 부리는 거야? 나 30분 있으면 수술하는데 무슨 난리냐고. 그게 말이야, 수정아. 아무래도 네 남편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던 것 같아. 저 아줌마는 엄마 친구인데 말을 좀 들어봐. 제가 딸아이에게 부탁하자 영자를 끌고 나가려는 직원들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윽고 영자는 저와 딸에게 사위를 불러달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수정이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들어가도 돼? 여기 엄마랑 어떤 아줌마가 오빠를 찾아왔어.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나와서 해명 좀 해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사위가 있는 원장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계속해서 사위를 여러 번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문을 잠가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죠. 이에 영자는 저를 보며 내 말이 맞지? 이 자식 궁지에 몰리니까 문까지 걸어 잠근 거라고. 야, 박진수!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빨리 너의 추악하고 사악한 얼굴을 드러내란 말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윽고 영자가 원장실의 문을 열기 위해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문고리를 여러 번 내리쳤어요. 저와 딸아이는 경악하며 말리려고 하자 원장실의 문고리가 부서져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사위는 푸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떤 해명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야, 박진수! 내 딸 잡아먹은 놈이 이름하고 얼굴 바꾸고 버젓이 의사질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성형수술을 100번을 한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어. 또 네 집 딸을 잡아먹으려고 의사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오빠, 이 아줌마 말이 사실이야? 빨리 아니라고 대답해.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하라고. 오빠가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잖아. 박서방, 자네 진짜 술 먹고 수술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건가? 그래서 영자 딸이 세상을 떠나고 자넨 감옥에 다녀온 게 사실이냐고.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게. 저희 세 여자가 박서방을 벼랑 끝으로 모는 말을 계속 퍼부어댔더니 박서방이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와서 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나도 그때 반성하고 죗값 받을 만큼 받았다고요. 사위의 반응에 저와 딸아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영자가 주장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어서 영자가 사위에게 소리쳤어요. 뭐? 죗값을 받아? 변호사를 8명이나 고용해서 법의 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고작 1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게 죗값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유가족인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빈 적이나 있어?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아. 난 내 딸을 잃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그럼 아줌마 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지금 아줌마가 내 병원에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렸으니까 비기인 셈 치고 그만 꺼져. 아직 경찰 부르지 않았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동안 봐왔던 사위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본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영자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죠. 네가 진짜 박진수라는 사람이었어? 의료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의사였단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하다니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오빠, 사실 아니지. 오빠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보라니까. 저희 모녀의 말에 사위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고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맞아. 내가 저 아줌마 딸 가슴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수술 전에 술을 한잔 했지.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과거 일을 들춰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거야? 이미 그 사고에 대한 벌은 다 받았어. 게다가 소문이 퍼져서 내 의사 인생이 쫑나게 생겨서 얼굴 좀 바꾸고 이름 좀 개명한 게 큰 죄야.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그날 이후로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정이 너랑 나랑은 이미 부부잖아. 그러니까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안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알지? 그러니까 저 아줌마 좀 당장 끌어내. 저는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다가가 뺨을 날렸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뭐? 너도 피해자라고? 인생이 쫑날 뻔했다고? 이놈의 자식아.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100번, 1000번 인생이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 버젓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피해자라는 소리를 입에 올려? 당장 영자한테 용서를 빌고 망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란 말이야. 뭐야, 어디서 손찌검을 하는 거야? 당신도 내가 의사라서 사위로 받아준 거 아니야? 저 아줌마만 아니면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든 상관 안 했을 거잖아. 그리고 사과라고 했어? 생긴 대로 살 것이지. 왜 가슴을 키우려고 수술대에 누워? 이건 쌍방과실이라고. 사위놈은 영자한테 사과를 하긴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딸도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경악했습니다.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무섭다. 내가 알던 오빠는 어디 가고 사악한 짐승이 여기 있는 거야? 더는 오빠랑 못 살아. 이혼해. 야, 수정아, 이깟 일로 무슨 이혼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다 영자인지 말자인지 다 당신 때문이야. 왜 또 내 인생을 종치려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 사위가 영자에게 달려드는 순간 영자의 주먹이 사위의 배에 꽂혔습니다. 잠시 후 끙 소리를 내며 사위가 바닥에 쓰러지며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이런 인간이 아직도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니. 게다가 수술까지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 자식은 계속 이렇게 뒀다간 내 딸과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고 말 거야. 이윽고 영자는 원장실에서 나가 진료를 기다리는 열댓 명의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기 딸이 5년 전에 사위에게 가슴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난 사실과 술을 마시고 수술실에 들어선 사위의 행동을 서슴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이상 그곳에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 나와버렸죠. 그렇게 저희 셋은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놈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 같이 변호사를 알아봐서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해보도록 하자. 법원에서도 분명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영자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하다니? 그 의사놈 처벌할 방법은 없어. 나중에 또 찾아갔다간 내가 경찰서에 끌려갈 거라서 그러지도 못해. 분해 죽겠지만 이쯤에서 끝내야겠지. 그러자 수정이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 짐승보다 못한 놈이 의사짓을 못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해봐요. 인터넷? 그거 괜히 남의 신상을 올렸다간 수정씨가 큰일을 당할 텐데. 아니에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저만 믿어보세요. 이윽고 수정이는 컴퓨터를 켜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위 신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올려 절대 그 병원에 가지 말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댓글을 확인했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제 사위에게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알고 보니 박서방은 영자의 딸만 피해자로 남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던 겁니다. 며칠 뒤 딸아이와 저는 사위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혼인 무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정이는 다시 싱글이 되어 제 곁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 꼴로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서 면이 안 서네. 나 너무 못났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도 네 전 남편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허락했잖아. 게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작정해서 이름하고 얼굴까지 바꾼 놈을 무슨 수로 알아차리겠어. 수정이 너도 피해자야. 주눅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딸아이를 안아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 좋은 남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인터넷 카페에 사위의 피해자들이 병원 사진을 올리고 사위의 사진까지 올렸어요.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사실과 영자의 딸이 수술 중 숨진 사실까지 모두 기록했더라고요. 또 입소문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쳐들어간 날 방문한 환자들이 소문을 많이 냈는지 사위의 병원 건물주가 나가달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물론 얼굴에 철판을 깐 사위는 안 나가고 버텼지만 이미 환자들이 모두 등을 돌려서 병원에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라 얼마 가지 못하고 병원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병원을 또 개원하게 되었는데 인터넷 카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소문을 퍼뜨렸고 사위는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났는지 더는 소문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를 지방으로 내려가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업을 바꿔 새로운 인생을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저와 막내딸은 같이 살고 있어요. 딸아이는 남자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쉽게 남자를 못 만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곳에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영자는 사위의 인생이 무너지자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사라졌는지 안색이 좋아졌어요. 또 여전히 저희 집 아래층에 살고 있고 일주일에 2번은 꼭 만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영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세상을 떠난 딸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떳떳하게 딸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쭉 들려드려 봤어요. 과거를 숨긴 사위와 두 얼굴의 사위라는 걸 밝혀낸 영자 때문에 제 막내딸이 무사한 인생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사위놈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소름이 돋아요. 저도 참 바보 같죠? 70년을 살았는데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말이에요. 여하튼 막내딸의 인생을 바로잡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